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또 이준석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한덕수, 이준석 이렇게 삼자 대결을 한번 봤는데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양 경우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뉴스원 의뢰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5월 4일부터 5월 5일 양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 의원님, 지금 이런 과반 흐름 계속 이어질지요? 지금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 선거 역사상 항상 51대 49로 막판에는 치열하게 항상 이제 하게 됩니다. 심지어 2017년 문재인 당시 후보 있을 때도 처음에는 사실은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을 했지만 홍준표 그리고 당시 안철수 후보를 합치면 오히려 네. 문재인 후보의 어떤 득표율보다 더 많은 그런 어떤 득표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 어떤 진행에 따라서 물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어떤 국면은 맞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도 많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께서 88년 헌법 체제 이후로 이런 어떤 사례가 없었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한 후보도 없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지금까지의 양당 대선 후보 중에 지금 이재명 후보만큼 정가가 많고 그리고 이런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어떤 후보가 있었습니까? 그런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민주당에서조차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 때 어떤 규정이 있었습니까? 기소가 되면은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당헌 당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규정조차도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서 없애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사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즉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주권의 어떤 원리, 원칙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상권 분립이라는 이런 통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 중에 법치주의의 한 축이 네. 정말 특정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그런 어떤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사례가 단 이번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큰 논란과 그리고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과반 여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법 리스크와 좀 연관돼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여론조사 관련한 부분에서 좀 논점을 다시 바꿔서 또 반 이재명 얘기만 반복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런 문제가 현재 이 지지율 지금 얘기했듯이 51대 33, 한덕수 후보 50대 36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반 이재명 이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여당 출신의 후보들의 현재적 능력과 준비 정도 그리고 그 정당의 실력이 현재 후보 간의 격차로 드러나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구조 자체가 변경이 되거든요. 근데 현재 내일 모레 12일 날 후보 등록 후 선거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다라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과 플러스 중도층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을 통해서 평화로운 나라, 국민 행복 시대를 만들 수 있는 지금의 가장 적합한 대통령 후보다라고 하는 것을 지표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 저는 국민의힘에서 대선에서 이길 생각이 있다면 반 이재명이나 아니면 아주 저열하게 3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이재명 후보에 관한 정치 기소와 재판을 끌어가면서 선거를 승리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미래, 정책, 방향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진정하게 국민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더 이상 반 이재명이라고 하는 하루에 2번 맞는 고장난 시계를 트는 듯이 발언하는 것으로는 저는 현재 지지율 격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뒤로 미뤄진 것과 연관된 질문 또 하나 더 드려볼게요.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내용인데 일단 헌법 84조를 잠깐 볼까요? 저희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부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느냐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데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 형사재판 절차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의견 듣겠습니다. 예, 헌법 84조의 현직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네.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다는 면은 새롭게 발생되는 사안에서 이제 소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존의 재판은 당연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헌법학계의 권위자인 허영 교수도 헌법 68조, 즉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는 재판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거리될 때는 60일 이내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같은 헌법 내의 기준이 있습니다. 당연히 헌법은 헌법으로 해석하는 게 제1원칙이고 그리고 헌법 해설서에도 2010년도 헌법 해설서에 따르면 소추라는 개념이 재판이 아닌 수사와 기소의 의미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할지라도 기존에 받고 있는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정청래 의원 등이 이렇게 개정을 해서 현직 대통령 형사소송법 상에서 개정을 통해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말고도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방탄,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위헌 입법들을 지금 이제 위헌 입법들을 양산을 하고 있죠. 지금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빼는 거라든지 또 대법원에 있어서 30명으로 하면서 그 기준을 판검사 이외에도 할 수 있다든지 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을 해서 대법원 판결도 예.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도록 해서 사실상 지금의 3심에서 4심제로 바꾸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를 기본에서부터 기초에서부터 흔드는 이런 어떤 위헌 어떤 법률을 마구마구 지금 현재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되면 이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이 더욱더 가중되고 양 진영의 갈등이 더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참 우려가 됩니다. 네,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전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유죄 방지법을 만들어라 뭐 이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여론조사 하나 보면서 좀 여쭤볼게요. 최근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을 멈춰야 된다라는 응답 그리고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팽팽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형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켜 놓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좀 막기 위해서 6월 4일 대선 다음 날 이후에 6월 4일 이후에 새 정부에 이 법안을 보내는 것도 고려하는 상황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네, 저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내란 및 외환의 죄가 아닌 경우 소출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넣었던 것은 우리 그 헌법은 5년 단임제입니다. 예.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서 사안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잘하면 8년까지 할 수 있는 중임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입니다. 네. 그 상황에서 대통령의 임무가 내정과 외교 등 아주 중대한 이 업무를 수행하는 이 위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문제에 관해서 내란과 외환이 아닌 경우에 관해서 재판을 나가게 되면 실제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헌법 정신에 입각을 해서 중대한 내란과 외환의 죄가 되지 아니하면 소추, 기소와 재판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은 현재 진행되는 재판이거나 새로운 재판이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경우에는 그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학설입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특정 소수 헌법학자들의 그런 주장도 있지만 다수학설은 중단된다는 게 입장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미국 대선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선에도 9월에 검사가 기소를 중단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사실은 이재명 대표 현재 내용과는 비교 없을 정도로 많은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공소 취소를 통해서 대통령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서 평가를 받으라고 했던 취지가 네. 바로 이 헌법 84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거는 저는 그게 민주당 후보이든 국민의힘 후보이든 그건 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5년의 기간 동안에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라고 하는 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하게끔 해주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것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봐요. 그거는 여야의 후보를 떠나서 우리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5천만 국민들의 삶과 생활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무게를 네. 우리가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같이 지켜나가야 할 준 거다라고 봐요. 잘못한 게 뭔지 알겠습니다. 알아요? 네. 이번에 지기현 판사가 지난 75년 동안 구속의 기간을 날로 결정했던 부분들을 시간으로 결정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20일로 해준 것은 예. 당일 24시에서 20일 후에 24시를 규정하지 않고 그건 누구나 지키기 때문에 20일로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시간으로 해버리면서 구속 취소해주는 이런 방식의 그 잘못된 것을 현재 잘못된 정치, 검사, 판사들이 네네.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불문율로 지켜야 될 부분들을 네. 이렇게 안 지키고 내란에 우두머리를 석방해 주니까 그것을 예비하기 위한 예비 입법 조치를 민주당에서 한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지켰다면 그런 행위까지는 가지 않았다. 예. 그렇게 봅니다. 말씀해주신 논란은 뭐 그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다뤘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치의 주의 국가로서 이제 판단을 준수하고 받아들이지만 이견은 저희가 들어본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선 그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YTN 의뢰로 엠브레인 퍼블릭이 조사했습니다. 5월 4일부터 5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고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 마찬가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